자, 오늘은 현대 엘리베이터의 사례를 가지고 주주와 회사 간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주총회에서 주주 제한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 배웠거든요. 예. 언제까지죠? 어, 주, 정기주주총 기준일 6주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죠. 아우, 네. 나왔네. 주주 제한은 정기 주주총회의 경우 작년에 했던 주주총회 날짜 기준으로 올해 6주 전을 역산해서 그때까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해야 되고요. 임시 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6주 전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게 룰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약간 문제가 생겼고요. 현, 현재 현대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좀 드려보면 현대 엘리베이터는 현정은 회장과 쉰들러 홀딩스 저쪽 독일에 있는 회사거든요. 독일에 있는 회사하고 처음에는 이제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현대 엘리베이터에 지분을 넣었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전략적 제휴가 아니고 적이 돼버렸고요. 그렇게 해서 현대 엘리베이터하고 쉰들러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 와중에 강성부 선생님이 운영을 하시는 KCGI 자산 운용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이번에 주주총회를 현대 엘리베이터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한다고 이렇게 공시를 했더니 KCGI에서 주주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5일 어제죠? 어제 예.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예. 15일 이제 KCGI 운용은 간담회를 해서 현대 엘리베이터는 임시 주주총회 일정을 딱 6주 전에 공시를 했고 그리고 안건에 대해서도 2주 전에 정정 공시를 하는 바람에 기관 투자자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도 없고 6주 전에 딱 공시를 했기 때문에 6주 전에 제안을 해야 되는 주주 제안도 할 수 없었다. 이거는 명백한 주주권 침해다라는 게 KCGI의 어떤 주장이고요. 이거 법에서 이게 한 게 6주 전을 정해놓은 건데, 6주 전을 지켰지만 시간이 부족하다. 라는 게 KCGI의 이야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생각해보니까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운용을 했는데, 회사 내부적으로, 당연히 이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총이 공시가 뜨면 그걸 보고 이제 안건을 분석해서 회사의 스탠스를 정해서 주주 제안을 하고 아니면 찬성인지 반대 이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묵주를 정해놓은 건데 그게 너무 좀 급하다.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좀 주주 권한을 좀 침해한 것 같다. 근데 이게 12월 달이잖아요. 정기주총 네. 때 그냥 다시 또 제안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안건이 크리티컬한 건가 보네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우선 공실한 내용인데 임시 주주총회를 하겠다라고 11월 17일 날 이렇게 공시를 했고요. 12월 29일 날 주주총회를 할 거고 11월 17일 날 공시를 했고 그럼 저거 아마 역사를 안 해봐도 딱 6주가 된 날일 겁니다. 다음 안건은 이사 선임의 건인데 예, 예. 세부 의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확정을 하겠다, 나중에 정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12월 13일 날 저렇게 정정을 했고요. 음. 이랬더니 우선 이제 KCGI 입장은 법이 저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주 제한을 못했고 그리고 안건이라도 미리 알려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했을 건데 2주 전에 딱 안건을 공개하게 됨으로써 회사가 운용사에서 검토하는 게 힘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 내용은 법에 어긋남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보다 시킨 겁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는 좀 대기업이라서 좀 이런 경우는 좀 드물긴 한데 보통 코스닥 상장사들은 우선 사장이 야 임총부터 열어 하면 이제
안건은 추후 결정 요렇게 요런 식으로 먼저 내잖아요. 그나마 이 회사는 이사 선임이라는 이제 주요 안건부터 먼저 낸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특정 이렇게 날려보고 그 다음에 소집 구총 이제 29일 2주 전 소집 공고 전까지만 안건을 확정져서 소집 결의 정정 내고 소집 공고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 회사도 우선 뭐가 그리 급했는지 12월 29일 날 남들 다 쉬는 그 29일 날 임총을 여시는 거. 곧 정기주총이 열리는데 이분들이 뭐 이렇게 거기다 안건도 사내이사도 아니고 기타 비상무이사, 사회이사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은 거 보니까 좀 뭔가 급한 게 있었나 보네요. 자, 그 현대 엘리베이터가 지금 이제 경영권 분쟁 중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저런 크리티컬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이호에 의한 감사위원이 되는 사회이사 선임의 건 요게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이사 이 네. 부분은 그 이- 감사를 자기 편으로 좀 해야 되는 게 뭐 필요하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KCCI 입장에서는 내년 주총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사회이사를 선임을 해서 자기 편을 좀 만들고 싶었는데 갑자기 저렇게 한 명을 연말에 선임을 해버리면 내년 정기주총에서는 다시 선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 감사위원 그래요? 감사위원 중에 한 명만 감사위원이 되는 사회이사로 분리 선임을 하게 돼 있다 보니까 아, 정관에 이제 네, 만들었구나. 감사위원을 하게 돼 있고. 아, 그래, 정족을 다 채웠네요. 어차피 그렇죠. 정족수를 미리 채워서 네, 추가 선임을 못하게 막기 위해서 이렇게 네, 했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내년 주총에서 크게 분쟁이 있을 것 같으니 회사에서 미리 대응을 한 거다, 꼼수다라는 게 KCGI의 입장입니다. 충분히 KCGI 쪽의 그 이야기도 맞긴 한데, 법에 우선 어긋나진 않으니까, 예, 그게 좀, 그래도 보통은 투자자들 입장이다. 대형 투자자들한테는 이사회 한 자리를 보장하거나 이렇게 이제 공동 경영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이 정도로 갔다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상장사 입장에서는 뭐 펀드 애들한테 자리를 주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거기다가 외국계 기업과 경영권 문제까지 있다라면은 이건 뭐 회사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뭐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11월 17일이 29일까지 해가지고 6주는 더 된 것 같거든요. 한 7주째 되는 것 같은데, 충분히 하려면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좀, 하여튼, 조금, 기관 투자자 내부 프로세스 기간이 걸리니까 좀 시간이 뻑한 것 같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건 뭐, 한 번 선임된 이사를 해임하는 건 좀 특별기라 쉽지 않아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회사 입장에서는 잘하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회사의 담당자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렇죠. 굉장히 예, 스마트하게 잘하신 것 미리 같아요. 미리 대응을 한 거죠. 선제적 대응을 하고 정관은 어차피 바꿀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감사위원 분리선임한 부분들도 어, 저 뭔가 발견했는데 예, 주주총회 소집 결의 6주 예, 예. 전까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그죠? 6주가 되는 날이거든요. 아, 17일이 6주에서 아, 하루가 비어요. 그러면 이게 초입산이 어, 말일불산일 텐데, 네. 초이 불사님이라 가지고 하루가 비는데 그럼에도 초입산이 불구하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뭐 그렇죠? 그거 안 받아주면 그만인 거라서 그리고 어차피 이 정도 돼서 선임을 해서 이게 했다는 얘기는 29일 날 인평에서도 자기들 회사 측에서 선임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이게 선임을 누르는 거라서 최악의 경우 소송 가서 뭐 안건 상정을 해도 뭐 주주제 안건에서 뭐 이기화 씨 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 그 다른 사람 뭐 A라는 사람 이기화 2-2A 뭐 주주제한 이거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분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예, 진짜 그 싸우고 있는 해외 이제 독일 그 기업이 하지 않는 한은 독일 기업은 6주 전이고 몇 주 전이고 이런 거 생각 별로 없는 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리티컬할 것 같지는 않고
예, 그리고 29일 날 한다는 얘기는 뭐 급한 거는 사실인 것 같네요. 근데 제가 그리고, 담당자 입장에서도 잘하신 것 같은데, 이건. 예, 그렇죠. 그리고 하나 이제 저들이 놓친 게 있는데, 예. 어, 17일 날 이제 같이 주주명부 폐쇄 기준이 설정을 같이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소집 결의를 예, 하면서,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임시주총이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주주 제한은 하기 힘들었다 하더라도 안건에 대해서는 자기들, 그러니까 그 운용사 쪽에서 좀 대응을 할 수 있었지 않았냐, 뭐 그런 생각 드는데, 어찌됐거나 회사 입장에서는 법을 어긴 게 없고, 담당자 그렇죠. 입장에 돌아가 보면 미리 대응을 잘했다라고 그렇죠. 볼 수 이제, 있습니다. 그렇죠. 역산에서 잘 만들어가지고 잘 대응을 한 그렇죠? 것 같고. 음. 뭐, 그 항의 전화는 많이 받겠죠. 항의 레터하고. 이런 거는 뭐, 그냥 받으면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알았어. 네. 그 정도는 뭐 그 정도 싸울 거는 각오를 하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신문에 보도기사까지 뿌릴 정도면, 뭐, 그렇죠? 그냥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한국이 잘 이겼으면 좋겠네요. 이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예, 현대 엘리베이터 사례는 여기까지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 사례는 CJ CGV의 세일즈 리스펙 건인데요. CGV. 네. 예. CGV는 다들 아시다시피 영화관, 극장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최근에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다고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12월 14일 날 이제 취득한다고 올라왔는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든 생각이 아니 CGV가 돈 없다고 난리고 CJ 그룹 전체가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걸로 아는데 도대체 CGV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저걸 샀을까? 그리고 왜 샀을까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그래서 좀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2018년도 12월 달에 공시가 된 건데 왼쪽 부분요. 유형자산 처분 결정 저렇게 이제 2,100억을 받고 유형자산을 팔았다. 저게 전부 다 극장이거든요. 극장이 밑에 보고 계신 게 다가 아니고 저거보다 더 그래서 많습니다. 이게 잘린 거, 이거 밑에 쭉, 예, 뭐, 야,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예. 이 CGV가 이게 건물 통째로 이게 다 갖고 있었네. 지방 거의 대부분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는 이제 큰 건물에 몇 개 층만 이렇게 임차해서 들어간 거고, 지방 같은 경우는 아예 건물 통째를 그냥 막 CGV 건물로 많이 갖고 있었었나 보네요. 18년도 이전에. 예.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뭐 301호 외에 몇 호에 음, 있는 걸 봐서는 음, 통째로 가지고 있는 것도 분양, 있고 아니면 뭐 층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분양받은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부천시 예. 상동 뭐 이런 데 보면 이제 야탑동 뭐 이런 데 보니까, 분양을 근데 받아서 한 개 층을 밀어서. 예. 하나 재밌는 거는 김해 같은 경우에 무슨 김해. 401호 한 칸인데 얼마나 크길래 한 칸이야. 그냥 그렇죠? 그거 아니게 4층이 그냥 401호다. 그렇죠. 사슴통으로 쓰니까 그렇게 생각했지 뭐. 음. 그렇겠죠. 근데 또 조그만 극장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시골에서 뭐 그렇게 조그맣게 뭐 만들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야, 이게 18년도에 2,100억을 받고 파는 거네요. 강릉의 10개 예? 토지 건물을. KBX. 18년도에 2,100억을 받고 판 걸 네. 23년도에 5년이 지나서 같은 금액으로 사왔습니다. 음, 저게 팔 어, 때 어. 콜옵션이 있다는 걸 밝히지 않은 것 같아요. 판매 조건을, 네. 계약서 같은 거는 자기네끼리 있었겠지만 예, 예, 굉장히 많은 뉴스를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예, 이게 예. 세일즈 앤 리스백으로 간다로만 음, 나와 있지 콜옵션이 음, 있다고 나와 있는 그 기사는 없거든요. 물론 이게 밝히는 게 계약 조건을 완벽하게 다 밝히는 게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법을 어긴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 음, 콜옵션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돈이 없는 CJ CGV가 없는 음. 살림에 2,100억을 들여가지고 유용자산을 다 사왔다는 게 핵심인 거죠. 보통 이제 제가 이제 부동산을 공부를 하는데 그 환매 조건 매각을 하게 되면 법으로 정한 게 5년이 최장이에요. 환매는 음, 이제 등기를 치게 돼 있는데 등기할 때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최장 5년까지만 할 수가 있어요. 환매 조건은.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KB 부동산 신탁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네. CJ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음, 신탁회사 입장에서 얘들도 이제 주식회사니까 동일한 샀던 금액으로 다시 팔려면 5년이 경과했는데도 이게 차익이거나 아니면 금액이 변동이 없이 팔려면 판매 조건이 아마 이 등기에, 여기 보면 이제 10개 토지 건물 등기가 이전될 때 판매 조건을 등기를 아마 쳤을 걸로. 그러니까 음. 이 금액 그대로, 그 금액 그대로 이제 넘기는.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거의 그 대여죠. 차입한 거죠. 차입. 돈을 차입한 그래서 걸로 보는 거죠. 예, 이렇게. 예, 여기서 5년입니다. 판매 조건은 최장 5년만 가능합니다. 중요한 예, 건 팔 때 다른 판매 조건을 몰랐다는 거고요. 아, 그거 그게 두 근데 왜 번째였던 숨겼지? 거고. 아니, 특별히 밝힐 필요도 없죠. 안 물어봤잖아. 아, 근데 이게 이 정도 되면 주유상 보고서로 나오잖아. 대상이잖아. 아니죠. 거의. 회사가 워낙 커서 자산 총액 아, 대비 8%예요. 8.54%니까 주유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구나. 야, 저게 왜 주요사항 보고서 이야기를 하냐면 주요사항 보고서를 공시하게 되면 거기에 이사요 이사로 계약서를 첨부하게 되어 글쎄요. 있는데 예, 거래소 공시 유형자산 처분 결정, 취득 결정은 이사회만 안 보이게 첨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약 글쎄요. 사항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외부자들이요. 거래소는 당연히 이제 뭐, 달라고 하면 이제 볼 수는 있는 네. 거라서. 예, 그래서 또, 이 CJ, CGV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달라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게 좀 어련히 잘했겠거니 하고 넘어갈 거라서 이사회 의사록 하고, 뭐, 계약서 정도만 잠깐 봤을 것 같고, 요, 하나하나 계약서는 아니라, 총 계약서 정도만 봤을 것 같고, 야, 그렇겠죠. 이게 8.54%밖에 안 되고, 크네요, 엄청. 역시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음. 그러면 2018년도에 저렇게 자산을 넘길 때 회사의 상황은 어땠냐라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매출액이 1.7조, 영업이익이 780억 정도가 나는 굉장히 훌륭한 회사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금융 비용이 엄청나게 많아서 회사가 회사들고. 적자를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2017년도에서 2018년도 넘어오면서 금융 비용이 두 배로 뛰었고 그러면서 회사 적자로 바뀌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세일즈 앤 리스백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차입금을 좀 갚고 일정 부분은 또 투자를 하고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돼 있을까라고 봤더니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300억이고 많이 줄었네요. 음. 그 작년 3분기에는 77억이고요. 음. 순이익은 올해 3분기는 146억, 150억 가량이고 작년에는 적자 383억이고요. 3분기까지 누계를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320억, 작년에 마이너스 600억, 순이익은 마이너스 800억, 마이너스 2200억. 그리고 금융비용도 작년에 2200억, 올해 1600억. 이렇게 조금씩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재무 구조가 좋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특히 금융비용이 영업이익이 5배잖아요. 저렇게 되면 회사 아, 운영을 못 하거든요. 그 근데 정도로 이게, 힘든 상황이다. 근데 그 CGV 극장이잖아요. 영화관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 20년도, 21년도, 22년, 3년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대기업이기 때문에 버텼던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코로나 때 이제 극장 자체에 사람들 이제 밀집이 되니까 이제 많이 못 가게 거의 폐쇄잖아요. 개점 휴업을 한 상황이고, 이제 위드 코로나가 돼서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 전에 벌려놓은 비용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 그렇다. 그래도 한 1년에 한 1,000억씩 날라가면 아무리 대기업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음. 매출이 1조가 넘는데 한 해에 1,000억씩 까먹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영화 보러 가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저도 없거든요. 최근 5년 안쪽으로 영화 보러 간 적이 없거든요. 저는 이번 달에 하여튼 연말에 회사 단체로 다 영화를 보러 가거든요. 네, 이 네. 명랑인가?
노래 그, 기억나. 보고 보러 그, 가는데 네, 최근에 하여튼 영화 보러 간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아, 상황이다. 갈수록 영화 극장은 어려워지고 있고 CGV만 어려운 게 아니고 롯데시네마나 마찬가지더라고요. 롯데시네마도 되게 어려워하고 돈 못 빌려가지고 계열사부터 땡기고 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CGV가 이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냐 알아봤더니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회사채를 찍는데 잘 안 되고요. 작년까지는 잘 안 됐고 그나마 올해 그렇지. 들어서는 발행은 되었는데 금리가 높아져가지고 좀 힘들다. 그리고 이건 번외로 작년에 발행했던 연구체를 미래 에셋이 다 주관사로 돼서 다 안고 갔었는데 그 안고 있는 미래 에셋도 손실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힘들어한다. 지금 그런 야, 상황입니다. 이게 참 근데 이게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뭐 코로나는 뭐 다 어려워진 건 사실이잖아요. 업황 자체가 업황 자체가 그런 거라서 그래서 정말 코로나 전과 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가끔 영화 보러 갔다. 오케이. 코로나 오케이. 때 음, 코로나 때는 다들 영화 보러 안 갔다. 못 간다. 그쵸. 여기까지 못 오케이. 간다. 못 간다.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끝났는데 그 영화관 가냐? 안 갑니다. 그거는 그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뭐 그래도 극장이 많이 살아나니까 요즘 그 대신 뭐 워낙 그 TV에서 그 방송이 이게 개봉한 다음에 뭐 몇 달 있다 바로 이제 뭐 볼 수 있으니까 안 가는 경우도 많고 홈시어터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고 그래도 뭐 대기업이 뭐 잘 버티겠죠. 예전에는 한국은 영화가 나오면 극장에 먼저 개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TV로 볼 수 있게 뭐 LG U 플러스라든지 뭐 그런 쪽에서 개봉했었는데 미국은 극장 개봉과 동시에 네. 그 TV에서 볼 수 있게 개봉을 한다고 해서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이런 데서 해서 되게 음,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이제는 한국도 그럴 것 같아요. 한국도 그렇죠 이제 예. 이- 요즘 동시개봉 그러니까 외국은 동시개봉이 가끔 있었고 우리나라는 동시개봉 이제 그 극장과 OTT라든지 이런 데 동시개봉은 이제 저희 나라도 조금 우리나라도 조금 이제 되고 있지 않나. 예전에 그런 경우 많았어요. 극장 개봉하다가 이제 반응이 시원찮다. 한 2주 이내 반응 없으면 바로 이제 그 TV로 풀리는 아니면 그 뭐 유료 집에서 뭐 2,000원이나 뭐 5,000원 뭐 이걸로 바로 풀리고 그다음에 한 석 달 있다가 이제 뭐 TV에서 이제 해주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리고 요즘 또 무슨 극장은 저희 때만 해도 연애할 때는 극장을 많이 갔는데 요즘 뭐 젊은 분들은 다 연애 자체도 뭐 연애 자체도 안 하고 연애한다고 해도 극장에서 또 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영화 한 번 보는데 인당 한 2만 원 든대요. 그러면 4인 가족이면 10만 원이요. 더 들지 않나요? 이게 2만 원? 그렇겠네. 편에 한 3천 원 정도 하고, 팝콘하고 뭐 이런 거 세트를 사면은, 오징어나 팝콘 이런 거 먹으면, 그쵸, 그쵸, 그쵸. 한 작년이나 재작년? 언제든 하여튼, 애기랑 같이 이제 극장, 만화 영화가 이런 거 볼 때도 좀 많이 하죠. 좀 한국 영화가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극장 산업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네? 하지만 대기업 걱정은 할 게 아니다. 그렇죠. 우리 걱정을 해야죠. CGV는 여기까지. CGV 걱정을 좀 해봤고요. 다음은 연말에 주주 확정, 그리고 배당 확정에 대한 공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배당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았거든요. 예전 같으면 예, 예. 연말에 주주 명부 폐쇄 공시만 하면 됐었는데 예.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공시를 조금 더 많이 하게 됐고 각 회사에서도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주주들도 혼란스러워 하다 보니까 코스닥 협회, 금감원, 거래소에서 다들 공문을 보내서 명확하게 짚어주고 공시를 해라라고 나온 겁니다. 이거는 이제 코스닥 협회에서 온 공문인데요. 그 회사들 정관의 배당 기준에 대해서는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 정관에 특정일을 지정해서 규정하고 있다. 99.9%의 회사는
연말 내지는 12월 31일. 31일을 예. 기준으로 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일부 예외적인 회사가 3월 17일로 한다, 뭐 3월 20일로 한다, 이렇게 정해놓은 회사가 가끔 있습니다. 굉장히 드문 아, 그래요. 케이스고요. 네. 음, 자, 두 번째, 작년에 이제 법이 바뀌면서 정관을 많이 음, 바꿨는데, 음.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게 한다라고 바꾼 데도 좀 많아요. 이게 한 절반쯤 되거든요. 아, 이게 좀 대단. 일단 기준일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음, 둘 다 배당 음. 기준일은 연말로 하는데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정관에 정기주총회처럼 정하기 이제, 나름이기 때문에 음. 정관에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회사에서는 뭔가 옵션을 많이 두고 싶으니 양쪽으로 정해놓은 경우가 많은데 그랬더니 1번 정관에 지정되어 있으면 공고 의무, 공시 의무가 없다. 그래서 주주명부 폐쇄 공시만 하면 된다. 인 거고요. 2번하고 3번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게 하거나 둘 다 규정해 놨을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야 되고 그 소시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게 코스닥협회 거래소 금감원의 입장입니다. 뒤에 다음 페이지에서 정확하게 이제 정관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런 식으로 돼요. 이게 보통 네, 1번, 아까 1번 같은 게 특정어를 지정하여 하는 규정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이제 코스닥 회사들은 표준 정관을 배포하잖아요. 매년 배포해서 요거 표준 정관 말이 배포지 거의 대부분 다 똑같잖아요. 똑같이 이제 베껴 그렇죠? 써라. 네, 이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특정 이게 표준 정관이고 그 표준 정관에서 사장님의 입맛에 맞게 사장님의 입맛에 맞게 뭐 이사회 소집일을 뭐 3일로 하든 야 우린 24시간 이전으로 해.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우린 이사회로 할 거야. 우린 뭐 특정 12월 30일 기준 주주에게 배당한다. 또는 뭐 추가로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배당 의무 공시가 발생한다. 네. 공시를 해라. 뭐 이런 내용인 거고. 요게 이제 그런 건가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네. 자, 보-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 이게 유의는. 예시 1에 적혀 있는 게 그 전까지, 작년 전까지 음, 대부분의 회사에 매년 그죠. 12월 말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대상으로 주총을 한다. 그리고 이익 배당에 대해서도 주총하고 동일하게 음, 한다라든지 12월 말로 한다 적어놨었는데 이제 바꾸게 되면서 특정일로 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공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정관에 연말로 한다라고 적혀 있으면 왼쪽에 주주명부 폐쇄 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요거 하나만 하면 되고요. 그렇죠. 이사회 요걸로 결의로 할 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요거를 다. 현금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까지 네. 일이 들어왔네. 네. 아, 그러니까, 이- 둘 다 해야 되고 거래소에서 추가로 자율 공시로 우리 회사가 정관에서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공시까지 하라고. 기타 네. 사항으로. 네. 아, 보통 거래소의 그것도 이제 담당자들마다, 이제 회사 담당자 말고 거래소 담당자들마다 기타 경영상이라든지 이게 자유공시를 좀 좋아하시는 담당자도 계시고, 좀 안 좋아하시는 담당자들도 계시긴 한데, 하여튼, 전체적인 스탠스는 이런 거 배당, 이번에 이제 바뀌어가지고 많이 정관이 바뀐 회사들이 많이 있고, 그에 따른 이제 현금 및 현물 배당에 대한 이제 공시나 공지를 좀 많이 하는 걸 원하는 스탠스로 바뀌었군요. 근데 네. 저도 배당을 주는 회사 좀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이네요, 이 회사들은. 생각해보니까 저도 작년에 배당을 다니는 회사 또 다녀본 적이 있네요. 네. 작년에 배당하지 않으셨어요? 한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최근 5년간은 배당을 주는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한 7년 전에 이제 다른 이제 코스닥 상장사 있을 때는 그때는 했죠. 배당을 50원, 주당 50원도 하고 30원, 몇 년 해봤죠. 몇 년, 이제. 몇 년 했었는데,
큰 뭐 의미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총 뭐 30원씩 해봤자 뭐그 배당 총 금액이 몇 억이 아니죠. 거의 의미가 없어서. 이게 작년, 아니야. 제가 다녔던 회사들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상장사는 결손금이 한 400억 정도 있어가지고, 결손금이 400억 정도 있는 회사가 무슨 뭐 배당을 하겠습니까?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지금은 결손금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 그 매각 차익이 한 몇백억이 떠서, 그런 게, 하여튼 배당 주는 회사 다니고 싶습니다. 네, 배당 주는 회사 다니고 네. 싶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공시 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배당 투자를 하신 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내 배당이 그렇죠. 내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날짜가 언젠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적혀 있지만, 현물, 현금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 공시를 했다고 해서 공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거는요. 이 이거 배당에 대한 기준이에요, 기준이요. 배당에 대한 결의는 다시 한 번 더 이사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총에서 승인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저 부분은 음, 그 날짜를 기준으로 배당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만 더 들어가는 걸로. 예. 그리고 참고로 요거 그리고 배당 같은 거 관심이 많으신 분은 세이브로 뭐 고기 사이트가 있지 않나요? 그 사이트에서 많이 보지 않나요? 세이브로 사이트인가? 그 뭐, 세이브로는 예탁원에서 운영하는 그 사이트인데 거기 네. 가면 거기서 이제 음, 나오는 거는 내년 초 되면 이제 배당 결정을 하고 주총이 끝나면 배당을 좋습니다. 언제 줄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음. 공시를 안 하거든요, 보통은요. 보통 주총 결정 공시하면서 한 달 이내에 지급하겠다라고 나오기 아,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날짜를 픽스하지 않죠. 예, 예. 대신 회사에서 예탁원으로는 언제 배당을 나갈 거다라고 그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세이브로에 예탁원에서는 이 회사는 며칠 날 배당이 나갈 예정이다라고 기재를 해놓고 음,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사이트들이 이게 생각외로 이 공시 담당자들이나 이게 담당자들 사이트가 오지게 많더라고요. 이게 그 뭐 금감원 접수 시스템뿐만 있는 게 아니고 거래소 접수 시스템, 뭐 다트, 금감원 접수 시스템, 거래소 접수 시스템, 전자공시 시스템, 그리고 이제 그 또 이제 카인드, 거래소에도 카인드 시스템, 세이브로 시스템, 뭐 이거 시스템 또 많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사이트를 많이 알아놓으면 좋다. 그리고 그 와중에 알겠습니다. 금감원 쪽에는 외부 감사인 선임하게 되면 그 시스템도 따로 있잖아요. 그죠? 회계 감사, 회계 선임 네, 시스템도 있고, 네. 하여튼 오지게 시스템은 뭐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참, 근데 이런 것들이 또 복잡하고 많이 있어야 이게 저희 같은 사람도 좀 먹고 살아야. 이게 너무 간단하고 심플하면 또 좀 그러니 약간의 복잡함이 또 필요합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주주 확정 예, 공시까지 알아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